시민자치연구소에서 정겨운 소식을 전하는 정성욱입니다. 오늘은 2명씩, 3명씩 모이지 않고 많은 인원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랑 같이 하신 분 계신데요. 한 분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시원의 이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이죠? 네. 안녕하세요. 정시원의 이연희입니다. 네. 예, 김성태입니다. 와. 네, 김수라갑니다. 예. 자, 오늘은 자료화면을 좀 보면서 저희가 그때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그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라는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약간 수박 겉핥기 하듯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어렵긴 한데 아주 짧게 요약하면 돈을 얼마나 걷어서 쓰고 남기고 넘겼는지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만드는 자료입니다. 공식 자료니까요. 그 근거 법령이 당연히 있거든요. 보니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입니다. 화면 보셔서 1항 한번 읽어주세요. 네. 10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서에 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년 12월 16일, 시행일 2022년 1월 14일. 날짜가 딱 지정돼 있죠. 네. 2항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 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의견서와 검사위원회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것도 따박따박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래서 저희가 양천구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결산 겸사 의견서라는 걸로 검색을 딱 했습니다. 공지사항에 딱 보니까 화면이 이렇습니다. 자, 딱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2020년도 있는데요. 21년도가 안 보이네요. 그렇죠. 21년도 네. 없죠. 그리고 2019년도 이전 게 또 없고 그렇죠. 네, 이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 3번이 보면 조례를 10년전에 만들었으니까 네. 적어도 17, 18건 있어야 하는 건데 이런 식이죠. 네. 자, 그래서 21년도 거가 왜 없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견서 한번 공고를 하고 나서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걸 확인하고 왜 내렸습니까? 했더니 설명은 그렇게 했어요. 그 구의회 통과하고 나서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법령을 보니까 한 달 의회에서 받아서 그냥 게시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달 동안 인터넷에 게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의회 통과하고 상관없이 올려야 하는 건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료는 전공에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현재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예. 전공을 참고하면은 바로 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보면은 이 검사 의견서니까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검사위원이거든요. 자, 검사위원이 누구인지 한번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검사위원 이름하고 네. 경력 이렇게 나오죠. 예. 네. 전체적으로 10명이고요. 네. 그렇죠. 딱 보시면 구의원이 3명이에요. 그렇죠. 의원 3명, 그리고 전직 공무원들이에요. 네, 공무원 5명, 회계사분 계시고, 세무사분 계시고. 예. 이 정도로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조례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분들이 활동을 하니까 뭐 수정이나 여비 같은 것도 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성태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 지금 예산이요?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 결산검사라는 사업에 6,900만 원이 6,9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그리고 인쇄비가 270만 원. 2,700만 원. 2,700이네요. 아우, 이게
빅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검사위원 수당이 1,800만 원이니까 인당이면 360만 360만 원이고 12만 원씩 곱하기 30일인 거예요? 그렇죠. 12만 원? 하루에 12만 원씩. 하루에 12만 원이에요? 센데요? 이 내용에 저희가 뭐 내용 훑어봐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건데, 여하튼 결산이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얼마 남았는지 한번 자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 자, 21년 회계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검사 결과 첫 번째 표 보면은, 자, 일반회계 보실까요? 옆으로 쭉 가서 남은 돈. 일반회계 남은 돈이 얼마인가요? 결산상 잉여금이 1억 2,700. 이게 아니죠. 1440. 그렇죠. 일반 회계. 네. 1,442억 원이 나왔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2,300. 아니지. 그러면 단위. 어디서? 단위. 230. 네. 단위. 얼마입니까? 231억. 그렇죠. 231억이 나왔습니다. 역시 회계 쪽에. 역시. 1,000억대와 네. 200억대의 돈이 남았는데, 네. 남았지만 이게 그대로 다 남은 건 아니거든요. 아래 화면을 잠깐 내려가시면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은 내년으로 이월한 게 있죠. 네. 그리고 보조금을 반납한 게 있어요. 이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보면 진짜로 남은 돈. 네. 일반회계 얼마죠? 649억. 예, 649억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62억. 그렇죠. 예, 예. 자, 649억 원과 162억 원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추경의 재원이라는 겁니다. 추경의 재원. 자, 저희들 부연세를 뽑았죠? 네. 네. 한 석 달간 놀다가 늦게 개원했습니다. 다 아시죠? 네. 예. 정확하게 개원은 언제 있나요? 대략. 7월 1일, 7월 1일? 아니, 이제 공식적으로는 7월 1일인데, 거의 90일 다 돼서 했으니까, 추석 전 9월달 거의 말일쯤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회가 이제 지금 곧 하고 있는데, 이 649억하고 163원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면은, 이제 과연 새로운 그 부청장과 새로운 부위원들이 어떻게 그 의견을 주고받느냐라는 걸 가지고 방향을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모임할 때는 추경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면서 과거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돈 쓰는 내역을 보면은 구청장과 구청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번씩 봤지만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다음 지금 회기 시작했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결과 나오면 그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산에는 저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말고 기금도 있는 거 아시죠? 자, 기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 화면 조금만 올려주시면,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기금도 작년에 남은 돈이 있고 올해 조성해가지고 쓴 게 있고, 그래서 결과 남은 돈이 있습니다. 총회 부금은 얼마죠? 1369억. 이거 상당히 1369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많다. 이 중에 제일 덩어리가 큰 거는 공공청사 관리기금. 그렇죠. 874억이 뭐 반절이 뭐야? 60%는 되죠. 조성도 많이 하고 사용도 많이 한 거죠. 예. 이 두 개가 많이 사용한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 돈 조성 어디서 하는지 공공청사 관리기금. 그렇죠. 874억이 뭐 반절이 뭐야? 60%는 되죠. 조성도 많이 하고 사용도 많이 한 거죠. 예. 이 두 개가 많이 사용한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 돈 조성 어디서 하느냐? 일반에게 편성할 때 기금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볼 수 있는데, 기금의 제목을 보면은 그럴싸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이제 다시 한번 위로 첫 번째 화면 가보면, 첫 번째 화면에서 보면은 사실 장학기금이나 중소기업 육성기금, 의무복지기금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중소기업 사용량을 보면은 또 너무 안 썼죠. 네. 뭐가 대표적, 여기서 보면 뭐가 대표적으로 안 썼나요? 문화수는 그렇죠. 30만 원 쓴 거예요. 56억이 남았고 35만. 35만 원 쓴 우와. 거잖아요. 그죠? 안 쓴 거죠? 네. 네네, 코로나 때문에 그럴 또 수 있겠다 있죠. 싶긴 하죠. 예. 근데 여하튼 조성은 많이 했어요. 19억 조성해가지고 30만 원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57억이 남아있어요. 22년도에 어떻게 쓸지 저희가 한번 나중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래 화면 내려가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중에서도, 폐기물 설치. 또 뭐가 좀 많이 쓰인 게 좀 보이는 게 있나요? 많이 쓴 거는. 재단 관리기구 예. 그렇죠. 예, 저희가 한번 이거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국면에 이 정도 쓴 거죠. 하지만 조성한 거에 비해서는 다 못 썼죠. 16억 조성해가지고 11억 썼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안 썼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기금의 원금을 좀 회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도 조성한 걸 가지고 당연히 쓰는 흐름이 있긴 한데 뭐 여하튼 기금의 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기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결산의 흐름 저희가 본 게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이렇게 본 거죠. 큰 그림을 다 본 거고요. 자,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한번 이 검사위원들이 쭉 훑어봤더니 개선할 지점이 있다 라고 해서 개선할 내용을 쭉 한번 나열을 한 거예요. 이게 목차만 한번 볼까요? 자, 1번 첫 번째 목차가 예산 집행 철저. 저 얘기는 철저하지 못했다. 이게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거 보면은 네, 전액 미집행 부적적? 예, 그게요. 2번이 뭐냐면 예산 편성 후에 편성목의 전액 미집행. 아까 본 거 쫙. 전액 미집행이라는 건 어떤 항목이 전액 미집행이 있을까요? 사용 안 한 거죠. 아예 안 한 아예 안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아까 자료에도 이렇게 거의 나오지 안 않나요? 그 많은 금액 중에 어떤 항목은 편성을 했는데 네. 아예 안 썼다는 아예 안 거죠. 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을 연희쌤한테 줬는데 네. 연희쌤이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연희쌤은? 안 했죠?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월급은 받았죠? 네.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네, 그런 거죠. 물론 그 일을 안 한 거죠. 다른 일을 했겠죠. 하지만 그래서 결산 의견서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1번, 2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이 올해만 지적했냐? 네.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나중에 보면 전년도 검사 결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튼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1번 왜 집행을 안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될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그것도 뭐 정보 공개 청구. 한번 세부적으로 보려면 그렇게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정부 공식 문서거든요. 이런 공식 문서에 나온 거는 사실 좀 바꿔야죠. 고치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보면은 저희가 많이 왔던 게 있는 것 같아요. 5번 볼까요? 5번. 네. 5번 은쌤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제가요? 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규모의 면밀한 추계로 집행 잔액 최소화. 예비비의 잔액을 최소화하라. 말이잖아요. 네. 저희 가끔씩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보면은 예비비 얼마 썼는지 예비비 편성하잖아요. 네. 얼마 썼는지 보면은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분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8번. 예. 일반 운영비 예산 편성 및 집행률 제고. 자, 이것도 저희가 가끔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 해놓고 다 못 쓰는 거예요. 네. 자, 못 쓰면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어떻게 할까요? 줄여야죠. 줄여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더 늘렸어요. 그렇지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었죠. 네, 그렇죠? 더 늘렸어요. 저희가 정말 주구장창 의원들한테 4년 내내 이걸 좀 똑바로 봐달라 했지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정부 공식 문서에도 저렇게 지적을 하는데 내년에 과연 똑같은 지적이 될지 좀 궁금해요. 9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 이것도 네. 잘 기억나시죠? 네.
뭐가 딱 떠오르세요? 추가 경정 예산. 어. 으로 적합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갑자기. 근데 편성을 했다가 사용하지 않고 또 그대로 또 남기고. 아, 맞아요. 그게 있었죠. 자, 추경은 웬만하면 올해 다 집행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편성을 했어. 집행을 안 하거나 맞아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본 적이 있었고, 또 더 심한 거는 원래 예산보다 집행을 더 했어. 맞아요. 그런 케이스 있었죠. 이 얘기는 뭔 소리냐? 맞아요.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죠. 없었다는 거지. 네. 예. 이런 거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추경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로 하게 하거나 이런 거를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들도 이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에 저 9번에 대해서 네.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한번 저희가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나온 목록 중에서 미집행이나 그다음에 최소 잔액을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또 사용을 제대로 안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네, 한번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그 거리가 되는 거죠. 이런 그렇죠. 자료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런 그 계산 사항만 있는 거 하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이런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네. 자, 1번 보면은 이거 선택지 한번 읽어주세요. 1번. 소송 승소 및 소송 비용의 적극 회수로 구재정 확충 기여. 예, 이렇게 똘똘하게 이런 분도 있는 거죠. 음. 예. 2번. 네, 태블릿 PC를 활용한 종이문서 줄이기. 이거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했었던 누구한테 것 얘기했죠? 같아요. 의회한테 얘기했죠. 그치. 그 감사할 때. 감사할 때 보면은 종이자료만. 서류가 그냥 산더미같이 쌓이는데 아무것도 거잖아요. 근데 태블릿 PC 다 나와줬어. 근데 활용을 안 하잖아. 근데 저게 우수 사례라고요? 근데 그럼 활용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의회는 그렇지만 이제 부에서는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이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도 줄여야죠. 그렇죠. 활용은 어차피 기기를 활용을 하라고 줬으면 활용을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의원들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 물어봤잖아요. 의원들한테 나와준 태블릿 PC 네. 반납하냐? 어떻게 했어? 어디 뭐 한번 물어볼까요 나중에? 궁금합니다. 물어봐야지. 네. 알아야지. 근데 사용료는 뭐 그것 때문에 보통 그게 반납하고 폐기 처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 왜 폐기 처분을 시켜요? 사용 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몇 년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감가상각. 봐야 돼요. 감가상각 한 4년 내지 5년 네. 감가상각 사용하니까 그래요? 더 이상 뭐 폐기한다기보다는 안 쓰고 그거를 아마 기부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기부해줘도 폐기하면 너무 아까워서 안 되네. 아니 근데 그 명칭이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고 근데 의원들이 슈킹하는 건 아닌 거죠. 네네. 전문 용어 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자, 마지막에 재밌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네. 전년도 검사 결과 조치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자, 1번 앞에서 나왔죠? 네, 일반에게. 네, 맞아요. 1번 일반에게 예산 집행 철저. 네. 네. 작년에 그러니까 계산사항으로 나왔던 거를 어떻게 조치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도 그랬죠? 네, 미집행 부적. 네, 자, 1, 2번 똑같이 자, 생각해보면 지적을 해서 조치를 했다고 뭔가 내용이 써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지적했어요. 또 지적하는 거죠. 안 됐다라는 거죠? 뭔가 조치를 했지만 네. 봐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내용이에요. 저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이런 그냥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면 부서별로 한 60% 정도 못 쓴 부서만 조금 체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1% 쓰면 체크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선이 좀 너무 낮은 듯한 느낌도 그 있고 61%를 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시겠네요. 밑에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부적정도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6번도 보세요. 6번. 그치,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것도 지적했다는 거지. 네, 네. 했는데 21년도에 보니까 또
아까 기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실적이 정말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거죠. 7번도 있네요. 7번. 여비 편성했는데 아마 안 썼겠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9번. 자, 이런 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의견서가 지적이 있고 지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조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지적이 이제 반복된다고 하면은 이런 내용은 이 의견서가 구의회 가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반복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반복한다 그러면 조치를 취해라 또는 징계 내려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의원들이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연찮게 검사위원 5명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이렇게 일하다가 아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후배들 일한 거를 하나하나씩 지적한다는 게 상당히 곤욕스럽더라. 아, 전직 전직 공무원들이 다수니까. 그러면 그러면 구성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 뭐 위원들?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이게 그 매몰차게 하기도 좀 어렵더라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디로 팔이 또 안으로 붙는다고 또. 아, 근데 감사의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내 식구라고, 아니 내 전직 식구라고 이런 식의 부분들의 분이 감사가 제대로 되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사위원 구성 자체를 진짜 전문가들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얘기하면 회계사나 세무사분들을 더 확충을 하든지 그분들을 더 확충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지적을 해야지. 진짜 내 후배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 뭐 하는 온종주의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조례 2조를 제가 읽어볼게요. 조례 2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은 구의원 3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서울시 거주자 중에 공인회계에서 세무사 3년 이상,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회계 결산 업무를 3년 이상 경험한 사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데 아니 비율이 높잖아요. 그 공무원 비율이 아까 그렇죠. 봤을 때 거의 보면. 50%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직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구의 출신인 그 감사위원들도 선출돼야 되겠죠. 이제 그 구청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율에서는 그렇게 높으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10명 중에 비율을 3명만 확정하고 나머지 7명은 사실은 회계사나 정할 수 있는 건데 양천구 공무원이 아니고 강서구 공무원이라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영도 맞아, 공무원 그렇죠. 그렇지. 이럴 수 있는 맞아.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열어놓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거는 아까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거는 조례로 뭔가 제안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조정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의견을 좀 이렇게 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네. 아까 1인당 받는 하루당 12만 시간. 원이 12시간 이상 넘었나? 일했다는 거죠. 그랬죠. 그런 거를 봐서는 이게 또 저희가 네. 이게 내 개인 사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세금으로 돈 나가는 돈이니까 뭐 후배들 봐주기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공무원인 거잖아요.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활동을 하는 거니까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서 제대로 감사라는 직을 좀 하면 좀 어떡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좋으신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안건은 이제 여기서 마치는 걸 하고 마지막으로 간만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포맷 바꿔가지고 해봤는데 네, 소감 이렇게 처음이다. 예,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 같이 만나서 일단은 좋았고 그냥 제가 아는 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좀 들은 게 있어서 조금씩 한두 마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이 자리가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많이 우리가 지금
네, 5명이 모여서 했잖아. 이렇게 좀 대가족이 모여서 하는 처음이라서 처음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랬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고 우리 좀 대표님도 또 진행하시는 거 보고 하니까 뭐 잘 말씀대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건 많이 미흡하거나 이런 거 좀 강화해야 되겠다, 우리가 알을 권리를 좀 더 요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게 구애를 살펴보면서 이제 의견들을 이런 일들이 있다고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이제 전달받는 분들이 어떤 게 더 편한지 좀 그거가 판단이 됐을 때 이제 방식들은 뭐 어떤 이 방식도 했다가 이 방식도 했다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2-3명이 이렇게 녹화하는 것보다는 자유로워서 좋긴 했었어요. 그런 측면이 있죠. 부담이 좀 덜지 예. 않아? 예. 좀 경직된 듯한 분위기도 좀 느껴졌었거든요. 음. 우리끼리 그냥 자유롭게 얘기할 때랑 음. 좀 다르게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처음이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지금 무슨 법이죠? 아까 10조 읽은 거? 맨 처음에 지방회계법, 지방의회법, 회계법. 지방회계법. 그게 언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개정은 21년인데 아니 그게 저- 보니까 16년도라고 돼 있어요. 16년도? 공고 보면 조례가 신용돼 만들어니까 적어도 그 언저리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16, 17, 18, 19 아니 19, 20은 있으니까 16, 17, 18 없고 18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죠. 음. 3개 없었고 음. 지금 22년도 없죠. 지금 21년도 22년도가 없는 거죠. 21년도께 나와야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19년도, 20년도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어떤 뭐 개정안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하는 의견. 그런 내용이 복붙했다? 이런 느낌? 어.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오케이. 그냥 옛날에 출장비 보고서 쓰면 공무원들이 의원들은 하나도 안 쓰고 공무원들이 막 해외 연수. 복붙해가지고 막 해외 연수 막 네. 복붙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보고서 올려놓고 막 이런 것처럼 이것도 조금 이게 그 회계감사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작년 거 보고 해. 라고 했던 자료가 지금 2개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지금 2개년도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 게 왜 안 올라왔을까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제 어쨌든 그 후에 정리가 끝나면 게시한다고는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한 달 동안 인터넷에 올려야 된다는데 올려다 바로 내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거는 다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의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다시 공부한다라. 그것까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느꼈던 거. 그 대표님의 예리함.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잖아요, 구청장이. 그러니까 이제 추경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된다. 그 생각을 못했죠. 너무 궁금해요, 저도. 네. 그 생각이. 근데 곧 드러납니다. 네, 곧 지금 들어가니까. 좀 있으면 정리를 시작했으니까 네. 다음에 저희 모임할 때쯤에 아마 자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때 보죠. 네, 그래서 오늘하고 오늘 이상으로 뭐죠?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